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시대. 우리 장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약간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약간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지금. 머리가 흘러내려와서. 제가 눈이 날카롭죠? 네. 예. 대부분 모르시던데. 저희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뭐 홍익 박사님 많이 네, 해주셨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네. 많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 한번 얘기할까요? 그 아동인가요? 우리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어제, 거. 예, 네. 그 화동 아이에게 볼뽀뽀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장경태 최고가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에서는 이제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이제 바로 이제 여당 쪽에서는 반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예전에 다른 미국 대통령들도 이제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 네. 뭐 이런 것까지 뭐 트집을 잡냐 뭐 이런 취지인데 사실 이게 옳고 그른 문제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또 각각의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각각 다 판단의 영역이 있겠지만 네. 장경태 최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네. 지금 장경태 최고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대상자잖아요. 그 조명 썼다 안 썼다. 예, 그것 캄보디아에서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가 네. 그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에 네. 조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을 한 사건이 이제 1호 고발 사건이었고 그게 네. 최근에 경찰에서 뭐 혐의가 있는 걸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까지가 지금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경태 최고가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한 번 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장경태 최고가 뭔가 이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의 이제 저격수 역할이랄까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의혹들을 제기한 거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고발을 해버리니까 약간 또 이제 형국이 좀 그런 식이 됐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이제 고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이제 당 대표로서의 또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실 영역인 거죠. 사실 뭐 야당 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정말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 또 야당 의원이 져야 되는 정치적 책임이 있겠죠. 네. 뭐 법적 책임은 당연히 그렇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 본인의 책임을 감수하고 그래도 이제 의혹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바로 이제 고발을 하는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또 판단의 영역이 있을 것 그 같아요. 화동에 대해서 그 볼뽀뽀한 그 예.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뭐 단언은 못 하겠어요. 네. 제가 뭐 미국에 살아본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미국 문화나 뭐 한국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미국 있고. 문화에서는 제가 예. 알고 있기로도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근데 또 미국 대통령이 또 이제 다른 아이에게 그랬던 적이 있다라는 거를 또 여당에서 제기를 하니까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더 약간 이런 문제가 지적할 수는 있는 거지만 항상 이게 정쟁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당에서는 또 뭐 다른 사람도 그랬다. 뭐 항상 여당에서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식은 뭔가 민주당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뭔가를 지적하면 전 정부 때도 그랬다. 또는 전 정부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면서 좀 야당에서도 공격을 하거나 의혹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미국의 MBC 홀트 앵커인가요? 네. 많이 그 기사 보셨겠지만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가 친구를 뭐 믿느냐 뭐 그런 식으로 질문했는데 아주 돌직구를 날렸죠. 예,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국과의 그런 뭐 동맹을 강조하고 뭐 철통 같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도감청 하니까 문제는 없던 일로 하자면 뭐 그랬단 철통 말이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앵커가 대놓고 딱 물어봤죠. 예.
아니 근데 친구가 친구를 감청하냐,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뭐 그럼에도 뭐 한미 동맹은 뭐 신뢰가 철저하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긴 했어요. 네. 기조는 똑같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조는 계속 똑같죠. 네. 그런데 일단 외신에서 그 외신 앵커의 그 질문은 상당히 날카로웠죠. 한미 동맹은 철통 같죠. 그리고 한미 동맹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친구 맞죠. 그런데 그 친구가 과연 친구를 감시하는 것도 맞느냐라는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참 그 질문이 우리 국민들이 묻고 싶었던 질문을 그렇죠. 참 대신해 준 것 같아서 우리 언론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네. 이걸 왜 외신 기자가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언론이 물어봐야죠. 네.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는 게 그게 친구가 맞나?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렛대를 삼아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실익을 취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글쎄요. 어제 정상회담이라든가 방미 간주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주권 국가로서의 문제인데 그건 말이죠. 그렇죠. 주권 침해의 문제가 있는 거기 근데 때문에 얘기를 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외교 현실적으로 뭐 엄중하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국내 정서라든지 국내 여론이 안 좋은 걸 지렛대를 삼아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그렇죠. 외교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네. 또 명분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도청 감청 의혹들이 터져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도 뭔가 외교적으로 얻어가야 되는 것이 있지 않냐라고 미국 측에 협상할 때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오늘 올립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예, 오늘 올라갑니다. 네, 그 김건희 특검법하고 50억 클럽.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조금 늦었죠. 예, 늦은 감은 많이 늦었어요. 매우 늦었죠.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래도 협의가 돼서 네. 지금 일단 패스트트랙을 타는 것 자체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네. 그렇지만 많이 늦었다. 앞으로는 더 빨리 진행해야 된다. 182명이 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소속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국회에서 제적 5분의 3의 의원의 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80석의 동의가 있어야 글쎄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죠. 물론 이제 정의당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나 뭐 그리고 이제 또 기본소득당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일단 정의당이 이제 어쨌든 협의를 해줘서 다행히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지정하는 겁니다. 예, 그럼 지정을 그 합니다.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정을 하면요. 일단 법사위에 지금 이 부분이 올라가잖아요. 네.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본회의로 가는 거죠. 본회의로 가면 또 본회의에서는 60일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60일 기간 동안에 만약에 또 그 본회의 상정이 안 되면 그 60일이 지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240일 정도가 걸리는 거죠. 길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말이 길죠. 되는 거예요? 올해 말? 예, 그러면은 대충 따져봐도 한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일단 계산인 건데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는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수사받는 거예요? 검찰 수사? 만약에 특검이 그때 특검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특검을 또 이제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거부권 행사 못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이거 신속안건 처리가 오늘 이제 반드시 돼야 네. 되고요. 이거 되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물론 8개월이나 걸리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50억 특검 나온 지가 언제고 김건희 글쎄 여사의 말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벌써 그 공범들은 1심에서 선고도 받고 뭐 네. 항소심까지 가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껏 뭐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너무 네. 답답하실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또 8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니. 네. 물론 최장 8개월이긴 하지만 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법사위에서 볼수 있는데 상정해서 통과시킬 그런 사례는 안 생깁니까? 일단 180일 동안 최장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네. 이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올라가면 일단 여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지렛대로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물론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걸 토대로 해서 여당에서도 좀 이걸 협의를 해서 이거 빨리 좀 통과시키고 그냥 뭉개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거를 또 기대하고 촉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240일이 지나면 그래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특검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2월 말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말에 그게 통과가 돼서 만약에 내년 1월부터 그 특검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있게 된다. 네. 라고 하면은 사실 총선에서도 그 전국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가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굉장히 또 민심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시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단순히 뭐 양곡관리법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르죠. 네. 왜냐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한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할 수야 있겠죠. 뭐 법상으로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과연 그게 이제 국민들의 그 성난 민심을 그 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사실은 다른 법안과 달리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민주당과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240일이 걸리더라도 지금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총선 전에 어쨌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일본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지율이 1%라도 떨어지더라도 자기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의 뉘앙스를 연역해서 유추해보면 내 부인은 건드리지 마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최근의 행태라든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열어놓고 계신 것 같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갈 길을 가야죠. 그렇지, 민주당은 민주당 갈 길을 가는 거고 만약에 12월 말에 이 부분이 쌍특검이 다 통과가 됐는데 50억 클럽이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 둘 다 통과가 됐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두 개 다 거부권 행사하시기도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50억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 국민들이 용납하실까요? 그러면 50억 특검법은 만약에 놔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만 거부권 행사한다? 그것도 참 국민들 보시기에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 부인만 봐주라는 건가? 이런 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는 이 두 건이 통과해서 오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할 수 있죠. 가능성은 우리 상식적으로 있지만.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여권에서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를 그때는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공천 받아서 출마해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함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또 폭락하고 국민의힘의 또 지지율이 폭락하면 이제 앞으로 총선이 굉장히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VIP인데 감히 어떻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실질적인 VIP인데 감히 어떻게 하여튼 그건 그렇고 네. 50억 클럽 특검법은 그건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는 그 네. 민주당 입장은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는 네, 글쎄 말이야, 입장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 지금 50억 50억 그 클럽에 대해서만 일단 정의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의 대상 그리고 특검을 지정하는 주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당과 좀 이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의 대상은 좀 더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의 전체적인 의혹들을 국민들께 한낱의 어떤 의혹도 없이 다 풀어드려야 되니까. 네.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이 나간 부분 그게 이제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대장동의 씨앗 아니냐. 거기에 박영수와 그렇죠. 윤석열이 있는 거죠. 거기에 왜 또 박영수 특검 윤석열 당시 그 검사 이름이 나오냐는 거예요. 네. 그게 우연으로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줬던 거 국민들 맞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대장동 의혹을 전체를 다 이걸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 정치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건 거죠. 근데 50억 클럽도 그 대장동 의혹의 한 줄기인 거니까 다 넣어서 이제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당이 이제 동의를 해준 거고 네. 그 특검을 이제 선정하는 주체도 이제 민주당은 처음에는 그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 교섭단체가 있고 이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은 민주당이니까 그랬지만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교섭단체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의당이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건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처리를 하고 가도 네. 앞으로 남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180일 동안 그냥 놀고 180일을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180
180일이라는 상정 기간을 최저 기간을 정해둘 테니 그 안에 신속하게 좀 논의해라 이런 취지예요. 원래 취지는 그런 국회법은. 거군요. 그런 취지. 그랬는데도 만약에 너희들이 논의를 안 하면 그냥 180일 지나면 그냥 넘겨버릴 거니까 그 안에 빨리 좀 논의를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도 그리고 정의당과도 함께 논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50억 특검법을 그 50억 클럽에서 더 나아가서 대장동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지금 좀 한정해서 정의당은 보자는 건데 네. 그거 말고 코바누 콘텐츠가 협찬받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걸 왜 정의당에서 안 건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이제 민주당이 좀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협상을 해서 예. 얼마든지 이제 넓혀 나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오늘은 그 50억 특검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부분을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것 이것 자체로도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상당히 물론 정치적 그래서 의미가 국민들께서는 보시기에 조금 너 왜 이렇게 늦었냐 그리고 이건 반쪽짜리 아니냐 아쉬우실 수 있다는 거 답답해. 충분히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를 찾아보자면 오늘 이게 통과가 되는 거는 그래도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이 될 거다. 그러면 12월 말에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될 거고 어떤 모양이라도 될 거고 그럼 네. 이게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제 특검 전국이 될 것이다. 이러면 또 총선 전에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지정되는 거는 일단 카운트다운 되는 거라는 거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의당과 이거 네. 패스트트랙 올리지 않고 계속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넓혀야 된다. 뭐 이거 아하. 협의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늘어집니다. 그러면 이 카운트다운 240일 걸리는데 최장 빨리 시작해야 되잖아요. 일단 시작해 놓고 그 안에도 기간이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법사위에서 정의당과 얼마든지 협상하고 또 국민의힘과도 열려 있죠. 국민의힘과도 협상을 해서 이 부분을 또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국민 여론에 맞게 민주당이 잘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도 오늘 통과되는 거를 보면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국민들이 외쳤던 김건희 특검 그 윤석열 퇴진이라는 촛불 구호가 하여튼 간에 국회에서 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반영됐으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도 좀 시작점이 분명히 되는 네,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네. 시작됐다. 그럼요. 그리고 윤석열이 자기 부인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은 요만큼의 양심과 그런 게 있어 압박을 받아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1월부터는 김건희가 이제 검찰의 특검에 소환돼서 특검을 받는 거죠. 받는 장면 네. 또 박영수 검찰의 대부 박영수도 50억 클럽. 예, 50억 소환돼서 클럽도 특검을 수사받는 받아야죠. 장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예. 그 전에 빨리 좀 더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예. 성원을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못하느냐는 모든 게 다 국민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정말 부분을 중요해요. 지적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맞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 거. 물론 대통령이 자기는 뭐 지지율 뭐 의식 안 하고 자기 할 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네. 그래도 국민 여론, 국민 지지율과 동떨어져서 가는 그런 정치인들은 없어요.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네. 항상 보시고 이거 특검 더 해라. 빨리 해라. 더 많이 해라. 이런 말씀 계속 주셔야 이 240일 날짜도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민주당도 더 힘있게 정의당이랑 협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박서군 민중공동행동 대표를 모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5월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다 결합하는 걸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고급 정보를 얻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전국은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민주당의 태도도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잘 아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리도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명쾌하게 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 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